아나운서님 운전 잘하세요? 잘하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베스트 드라이버. 요즘에도 그런 소리 나오네. 너무 옛날이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석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서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초음파를 연구하는 박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초음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다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가 초음파를 이용한 거거든요. 거의 한 1년 정도 썼는데 피부결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초음파 가습기도 있고요. 병원에서 검사할 때 초음파를 이용하는 게 많잖아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이 초음파를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위생, 안전, 건강에 초음파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초음파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초음파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궁금해요. 초음파 하면 초음파잖아요. 음파. 그건 아니고 이제 음파니까 소리잖아요. 소리인데 초가 붙었으니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보통 20Hz에서 20kHz 정도인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20kHz 이상의 주파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10대는 듣는데 나이 들으신 분들 못 듣는. 20kHz 벨소리로 하면 학생들은 들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박사님, 초음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초음파는 일단 직진성이 있고요. 반사성과 투과성이 있습니다. 초음파가 두 가지 매질을 통해서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음파가 전달이 될 때 매질의 성질에 따라서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투과가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부 초음파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초음파가 피부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투과성을 이용하는 거고, 어떤 장기에서 반사되는 초음파를 다시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이미지화하면 장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초음파라는 게 단순하게 음파, 소리가 아니라 원하는 어떤 반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이겠네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초음파를 활용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나운서님 운전 잘하세요? 잘하죠. 띠리리리리리리리 베스트 드라이버. 요즘에도 그런 소리 나오네. 너무 옛날이었나요? 주차는 잘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주차인데 그 센서 있잖아요. 삐삐삐삐삐. 그게 없으면 제가 주차를 잘 못해요. 거기에도 초음파가 쓰입니다.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사실 복부 초음파 기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후방간접 센서 초음파가 나오면 초음파가 차의 뒤쪽으로 공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물체를 만나면 다시 반사가 됩니다. 반사되는 초음파를 센서가 다시 읽는 거고요. 그러면 초음파의 속도와 초음파를 발생시킨 시점, 반사된 초음파를 읽는 시점을 알면 차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격렬히 삐삐삐삐 움직이잖아요. 센서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고 소리가 빨리 나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집에 많이 있는 로봇 청소기에도 쓰이고,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다가 앞에 물체가 있으면 방향을 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후방감지 센서처럼 앞에 물체가 있다는 걸 감지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고요. 이야, 초음파가 그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원리가 잠수함에 쓰이는 이제 소나라는 게 있는데요. 물속에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물체가 앞에 있는지 인식을 하는 거죠. 같은 원리네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어디가 많은지 막 이런 걸 찾아낼 때가 있어요. 예, 어군 탐지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점심 먹고 양치하셨어요? 그렇죠, 했죠. 안것 같아요? 칫솔에도 초음파가 응용이 되고요. 초음파 칫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초음파 칫솔 같은 경우는 칫솔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흔들리면서 중간에 이제 기포를 생성을 합니다. 그 기포가 터지면서 그때 생기는 압력과 열 때문에 플라그 같은 게 분해되고 보통의 칫솔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원리로 안경 세척기라든지 안경점 가면 너무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그렇죠. 손으로는 아무리 닦아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더 더러워지기만 하고. 그것도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야채 과일을 초음파로 닦는 초음파 세척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보석 때 많이 묻은 거를 초음파 같은 이런 막 뽀글뽀글한 걸로 깨끗하게 없어지던데요. 이것도 초음파. 네, 맞습니다. 이야. 미세 기포가 터질 때 수천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손을 넣어도 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기름때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거는 분해되거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벌레들이 진짜 많잖아요. 최근에는
벌레 퇴치기 같은 거에 초음파가 이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해충이나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주파수의 소리를 찾아서 발생시키는 거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집에서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죠. 아이들이라든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자극이 없는 거네요. 반려동물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람 못 듣는데 만약에 반려동물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마스크에 보면 끈이 있잖아요. 그 끈하고 마스크에 있는 필터 쪽하고 붙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붙일 때는 본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스크는 호흡기에 닿는 거기 때문에 본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붙이냐면 초음파 융착기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빠르게 문지르면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마스크 끈하고 필터 쪽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질러서 살짝 녹인 다음에 붙이는 거죠. 그 역할을 초음파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40kHz 정도의 초음파를 쓰는데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붙인다든지 부직포와 부직포를 붙이는 경우, 심지어는 금속과 금속을 본딩할 때도 초음파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지문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초음파를 쏘고 반사되는 초음파를 인식해서 구조나 지문의 모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손에 물기가 있거나 오염물이 좀 묻어 있어도 비트로 센싱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로 센싱하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초음파가 재료의 내부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결국은 초음파를 쏘고 반사되는 초음파를 인지해가지고 형상화하면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요즘 보면 도로에 싱크홀이 자주 생기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오늘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싱크홀 탐지차가 이제 돌아다니던데 거기 보면 초음파 센서가 쓰입니다. 땅속으로 초음파를 쏘고 반사되는 초음파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음파가 안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가 단순한 재료의 품질 검사부터 시작해서 항공이나 철도, 건축 이런 분야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커터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물질이나 열에 약한 물질을 아주 정밀하게 자를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면 조각 치즈케이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치즈케이크를 깔끔하게 칼로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 커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금씩 진동을 주면서 잘라내면 아주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궁금한 게 초음파로 절단이 될 정도면 초음파가 얼마나 빨라야지 정도로 잘리는 거예요? 수십 kHz 정도 오면 됩니다. 근데 초음파 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있고요. 그 칼로 빠른 주파수로 진동을 주면서 또 누르는 힘이 따로 들어가요. 세척할 때 쓰는 거랑은 또 다르죠. 우리 PD님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쓰이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깔끔하게 잘라야 되는데 초음파 수술기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물 분자를 잘게 쪼개서 분무하는. 안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초음파 가습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병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냥 장기를 확인한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나요?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돌을 빼내거나 결석을 부실 때 초음파를 씁니다. 초음파를 집속해서 결석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그 에너지 때문에 결석이 이제 파괴되고 조각이 나면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집속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에 열을 가지 않고도 지방이 있는 부위에만 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온도를 지방이 녹는 온도까지 올릴 수 있으면 지방이 녹아서 노폐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이제 지방을 녹이고 녹은 지방을 펌프로 빼냈었는데 요즘은 이제 초음파를 집속해서 지방을 녹이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굳이 절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피부 미용이나 아토피 이런 건선 치료에 쓰이는 이제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집속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주파수의 초음파를 교차로 응가하면서 약물의 흡수라든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잘 재생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부 트러블이나 각종 피부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피부의 정석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초음파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초음파 박사님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신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초음파라는 게 너무나 영역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모든 영역을 다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초음파 발생의 핵심 소자인 압전 세라믹을 만들고 연구하고 있고요. 초음파에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뷰티와 의료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할 때마다 헷갈리시는 우리 박사님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뻐지세요.